유튜브에 또 다른 동영상이 올라왔고 경찰 중에선 예림이 제일 먼저 그 동영상을 발견했다. 도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과잉 진압을 했다는 그 술집이었다. 도종이 술집에 도착하기 전부터의 상황이 세세하게 들어있는 CCTV 동영상. 처음 예림은 동영상을 보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내들은 최고의 쓰레기들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내들 중에 하나가 여종업원을 성추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녀가 거칠게 항의를 하자 사내들은 오히려 웃으며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그들의 성추행은 더 심해졌고 그녀가 뭔가 이야기를 하자 사내 하나가 화가 나선 병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여자 종업원은 쓰러지며 머리에 피를 흘렸고 다른 종업원들이 사내들을 말리며 그녀를 끌어냈다. 남자 종업원이 달려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다짜고짜 종업원에게 구타를 가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도종이 도착을 했다. 경고를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의 폭행은 이어졌고 도종이 의자까지 던져가며 그들을 제지하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예림에게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커다란 키에 다부진 몸을 가진 거대한 야수였지만 상대는 여섯이었다. 도종이 주먹을 날릴 때마다 사내들은 맥을 못 추고 쓰러졌지만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사방에서 도종을 공격했다. 사내 중 하나가 병으로 도종의 팔을 찔렀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그 격투 장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주먹을 쥔 채 부르르 떨었다. 마침내 격투가 끝나고 도종이 쓰러졌다. 예림은 그런 도종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애처로움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마치 야수처럼 위험한 존재처럼 보이기는 했어도 그가 시민들을 과잉 진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저놈들이 선량한 시민이라고? 어느새 뒤에 선 상준이 한마디를 했고 예림은 놀라 돌아봤다. 저 자식 정말 살벌하네. 도대체 몇 놈을 박살낸 거야? 옆에 있던 재범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동영상 조회수가 몇이야? 벌써 50만이 넘었어요. 재범의 말에 예림이 대답했다. 거참 대단한 영웅 나셨네. 다람쥐 검거에다 건달 같은 놈 6명을. 오늘 저녁 뉴스에서 또 난리가 나겠네. 난리가 나겠어. 재범이 씁쓸한 듯 웃으며 말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영웅이 되는 것은 자신과 무혈이었다. 그래도 다행이네. 경찰복 입고 싸우는 모습이 떴으니까. 저놈이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할 인간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긴 해. 상준의 말에 재범이 동의를 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지? 깨어나긴 했냐? 병원에서 전화 주기로 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놔. 저 인간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돼. 아직 기자들은 어디 입원한지도 모르니까 보안 철저히 부탁하고. 예, 이미 모두 말해놨고 이미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림의 말에 재범과 상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올라온 동영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림은 도종에 관해 올라온 동영상을 모두 재생시켰다. 도종이 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개를 죽이는 모습과 또 다른 이들을 구해내는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백미는 커피숍에서 많은 이들을 대피시키는 도종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급발진한 차를 대비했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누군가는 공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누군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까지 했었다. CCTV에 찍힌 도종의 모습은 완벽하게 나온 얼굴이 없어서 그에 대한 수사는 종결이 되었지만 이제 비교할 샘플이 생겼고 분명히 그는 도종으로 보였다. 이 사람 맞죠?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당시 CCTV 화면을 찾아봤거든요. 예림의 말에 상준과 재범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날짜를 봤는데 모두 경찰을 그만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내에. 재범은 도종에 대한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현장에 나타난 도종은 마치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지 아는 것처럼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짜고 일을 벌인다고 의심을 했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도종을 관찰한 결과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나타난 그는 매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것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는 그 장소에서 뭔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뭐야 이 새끼, 무당이라도 되는 거야? 재범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댔다.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재범이었지만 도종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섬뜩함을 느꼈다. 갑자기 피를 흘리며 다람쥐와 싸우던 도종의 얼굴이 떠올랐다. 놈은 어쩐지 자신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에 한가득 흘러내린 피 속에 드러난 하얀 눈과 놈의 이빨은 충분히 괴기스러웠다. 아, 이 자식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놈이네. 순간 예림 앞에 놓인 전화가 사납게 울어댔다. 상준과 재범이 그런 전화기를 바라봤다. 누구보다 빠르게 도종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춰야 했다. 최 형사님 병원이신데 크게 다치신 곳은 없대요. 일단 쉬시라고 했는데 들어오신다고. 다행이네. 마침 강력반 안으로 들어오던 반장이 말했다. 나 이거야 동료가 병원에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상준이 투덜댔다. 이어 다시 전화가 울렸고 예림이 대답 몇 번을 하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종씨 지금 의식 회복하고 입원실로 옮겼답니다. 반장을 비롯한 형사들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자리에서 잽싸게 일어났다. 그에게 달려가 그가 경찰에서 잘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내야만 한다. 대신 그는 1계급 특진을 할 것이고 그가 원하는 편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서장과 경찰의 최고수장인 총장과도 입을 맞춘 것이다. 예림 역시 옷을 걸치며 그 뒤를 쫓으려고 했지만 상준이 말렸다. 다 가면 자리는 누가 지켜? 자긴 여기 있어. 상준의 말에 예림은 맥이 빠졌다.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피를 흘리며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 신비하고도 사나운 짐승을, 그리고 수없이 쏟아질 다른 형사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다. 후에 다른 형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표정과 그의 호흡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그년 여자란 이유로 또다시 사무실을 지키는 신세가 되어버렸다.